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생들과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교들의 역사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경기도 부천시의 본교인 성심교정, 그리고 의대가 있는 서울 서초구의 성의교정, 신학대학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성신교정 등 크게 세 곳의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역사는 16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가톨릭대학교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들어온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정조대왕 8년 때인 1784년 청나라에서 영세를 받고 조선으로 건너온 이승훈이라는 분입니다. 일찍이 앞서 16세기에는 이웃나라인 중국, 당시에는 명나라였죠. 그리고 일본에는 이미 천주교가 도입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선교사들은 호시탐탐 조선에 대한 전도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베이징의 조선의 사신들이 자주 왕래한다는 것을 알게 된 선교사들은 그들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자 적극적인 전도를 합니다. 그로 인해 이승훈이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천주교는 조선에서 서학이라고 알려지면서 연구가 시작되었죠. 이승훈에 의해 조선에서는 천주교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이승훈에 의해서 천주교인이 됩니다. 참고로 정약용은 이승훈의 처남이면서 신앙의 동지였지만 마지막에는 아쉽게도 서로 원수가 됩니다. 아무튼 조선에서 천주교인이 늘어나지만 유교가 지배하는 조선에서는 제사를 배척하는 천주교가 탐탁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천주교가 거의 초토화된 것이 바로 순조 1년 때인 1801년에 있었던 신유박해입니다. 이때 이승훈과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이자 한국 최초 조선 천주교 회장을 지낸 정약종이 순교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천주, 즉 하느님을 부정하면서 죽음을 면하고 대신 유배를 떠나게 되죠. 이승훈 역시 마지막에 천주를 부정하며 배교를 하지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승훈이라는 분이 천주를 저버린 배교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천주교인들은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수원 출신의 세례명이 요셉이라는 장주기라는 분이 박해를 피해 다니다가 1843년 충북 제천으로 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명은 옥량면 구황리인데 장주기는 이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3년 뒤인 1846년에는 병오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조선인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순교합니다. 시간이 흘러 프랑스에서 건너온 조세프 메스트르 신부가 충북 제천에서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한 신학당을 짓는데 장주기라는 분이 신학당 장소로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충북 제천시 복량면 구황리의 지형이 마치 배 밑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배론이라고 불리었고 신학당의 이름은 배론 신학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배론 신학당이 바로 가톨릭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역사가 무려 165년이나 되었습니다. 배론 신학당이 이듬해인 1856년에는 프루티에 신부가 교장으로 임명되어 10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1862년부터는 푸티니콜라 신부가 교수로 임명되어 5년 동안 사제 양성을 목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신학과 철학, 라틴어 등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 교구장은 베른의 주교였는데 1861년 10월 교구장 베른의 주교는 베론 신학당의 이름을 장주기의 세례명을 따서 성요셉 신학교로 바꿉니다. 초창기 베론 신학당으로 불린 성요셉 신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학교입니다. 성요셉 신학교는 1866년 흥성대원군의 천주교 박해, 즉 병인 박해 때 문을 닫게 됩니다.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885년 강원도 원주에 다시 신학교가 세워지는데요. 그리고 이듬해인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드디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1887년 강원도 원주에 있던 신학교가 서울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예수성심 신학교로 교명이 바뀝니다.
예수성심신학교는 1936년에 서울 중구 저동에 성모병원을 개원했는데요. 이 병원은 25년 뒤인 1961년 명동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1986년 여의도로 옮긴 뒤 지금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선 1980년에는 강남 성모병원을 개원했는데요. 29년 뒤 지금의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입니다. 병원 이야기에서 다시 신학교로 돌아간다면 예수성심신학교는 1945년 경성 천주공교신학교로 이름을 바꿨는데 대구신학교와 통합한 뒤 1947년에는 성신대학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 대학이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면서 신학을 주로 가르치는 지금의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입니다. 그러던 중 1954년 성신대학에 의학부가 설립되면서 의대생을 배출하게 되죠. 이어서 성신대학은 5년 뒤인 1959년 가톨릭대학으로 교명이 바뀝니다. 또 1975년에는 경기도 부천에 성심여자대학을 준공하는데 이 대학이 지금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신학과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톨릭대학교를 말하면 이곳 성심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심교정이 현재는 본교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설립되었는데 초대 이사장에 그 유명한 김수환 추기경이 취임합니다. 학교법인 설립 이듬해인 1995년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가톨릭대학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성심여자대학이 합쳐지는데요. 드디어 가톨릭대학교가 출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톨릭대학교에 대한 개괄적인 역사입니다. 혹여 사실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톨릭대학교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는 개괄적인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인원 중심으로 보면 수시로는 1018명, 정시로는 694명 등 총 1712명을 선발합니다. 수시로 선발하는 학생 수가 59.5%로 정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수시의 경우 학생부 교과로 총 232명을 선발하는데 2021학년도에 비해 크게 변한 것은 일반 전형에서 지역 균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각 고등학교별로는 15명 이내로 가톨릭대학교 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는 필요 없고 면접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616명을 선발하는데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이름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소서가 필요하며 면접도 실시합니다. 대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논술 전형으로는 170명을 선발합니다. 논술 점수가 70% 반영되고 나머지 30%는 교과 성적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의예과와 간호학과에만 적용됩니다. 총 694명을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가군에서 262명, 나군 134명, 다군에서 298명을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큰 그림에서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 전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전형별로 세부적인 특징과 학과별 입시 결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